안녕하십니까. 교재 플랫폼 23차 세미나 2022년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회가 사회를 만나다 시리즈 9번째로 오늘은 위기가구, 위기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돌볼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청빙제도 오너리스크, 요즘도 오너리스크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데요. 또 공시 관련되는 상황, 공공성에 대한 부분, 또 급여와 사례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에 있어서 또 교회 지출 비중, 지난번 세미나에서 돌봄,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오늘은 특히 돌봄의 대상 중에서 위기가구, 위기가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구 조금 좀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고독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고독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참여했는데요. 박세진 연구원 이 기사 소개 한번 짧게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2014년도에 이제 그 송파에서 이제 좀, 공과금도 밀리고 좀 생활이 좀 어려워서 새 모녀가 이제 그 뭐 연탄불도 이렇게 태우고 하면서 좀 자살한 사례인데, 이 사례를 통해서 네. 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좀 사회적으로 좀 영향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네.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비상체계 내지는, 이거 정말 이런 걸 계속 방치하면 안 되겠다. 왜 스스로 생명을 이렇게 끊는다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었는데,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작년 연말 12월 23일이면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 하루 전날인데요. 요 기사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말에 가장 최근 기사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 어느 남성분이 혼자 사셨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백골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그 1년 동안 이 사실을 좀 모른 채 그 이 시체가 좀 이렇게 보관이 됐었던 요런 기사로 네, 예, 기사가 나왔던 백골이 사건입니다. 됐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최소 1년은 지나야 이 시체의 상태가 이렇게 뭐 이런 부패된 상태가 이렇게 된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 이 문 앞에 이렇게 뭐 독촉장 뭐 기타 등등 단전 단수 이렇게 막 다닥다닥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의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앞집에 누가 사는지 뭐 누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1월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배경도 설명을 한번 주실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이런 사건들이 좀 발생하게 된 배경이 어떤 개인화라든지 사생활 이제 보호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웃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떤 이런 생활이 좀 만연해지는 것들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이제 경제 위기 때문에 최근에 방금 그 직전에 보셨던 그 22년 1월 달 기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그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게 기사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와 교인들, 그러니까 주변 이웃들의 어떤 무관심 때문에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도 좀 생기는 것 네, 같습니다.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남을 돌볼 만한 여유가 심리적인 여유도 뭐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이강락님, 교회에서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참 지금 교회도 뭐 코로나 집회 금지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묶여서 이런 양들이 왜 안 돌아오나 이런 것들 정말 계산하느라고 바쁜데,
조금 이쪽의 어떤 관심이나 우선순위는 크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요 영역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아까 송파 세모녀 이후에 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34종의 그 정보를 정부가 빅데이터를 돌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가스 뭐 이런 요금들 체납하는 경우 요즘은 이제 단전 단수는 잘 하지 않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로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영역들, 뭐 이런 영역들, 월세 못 내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경제적이나 이런 시그널이 온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이런 영역들을 쭉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선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동 주민센터에 주면 거기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이제 가까이 현장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살펴보고 판단을 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지원을 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인데 그 박세진님 잘 되고 있을까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잘 안 아까 될까요? 그, 박세진님도 전공이 행정 뭐 하고 있는데 왜 잘 안 되고 네, 있을까요? 어, 일단은 이게 본인이 요즘 이제 아무래도 오늘 21년도 기사나 22년도 기사를 보면 그 두 분이 아마 혼자 지내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혼자 지내는 경우에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해주시거나 좀 그런 게 아니면 좀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발견이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렵지 잘 진행이 좀 안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그래서 갖고 이제 있습니다. 이웃들이 그런 기능들이 실종되다 보니까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이 업무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막 절차도 만들어 놨어요. 명당도 확인하고 뭐 상담하고 뭐 이래서 뭐 해놨는데 정부가 줄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초수급자 조건이 또 까다롭다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되면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민간 서비스 연계를 하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영역도 이제 쉽지 않고 근데 뭐 돈을 지원해 주는 건 둘째 치고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한번 나가봤더니 이런 명단이 한 달에 600건씩 온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동에 600건씩. 그러니까 뭐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사실 계속해서 오는 사람들은 더 위험한 그런 것들인데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일은 누구 일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처럼 그냥 다 처리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앞서 그 백골 사태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서 가봤는데 가긴 갔는데 뭐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왔다. 뭐 문 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온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뭐 바쁘기도 하고 기타 등등 이제 이런 뭐 적극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조금 이런 형태들이 동시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엄청 많은 것처럼 보여요. 보이는데 이 정말 이 막 그물을 쳐도 그물로 이렇게 빠져나가듯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사각지대라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이제 명칭은 붙일 수 있는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안 된다. 근데 사실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지금 영역별 욕구 서비스 매칭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거의 지금 뭐 30%에서 뭐 많은 건 80%까지 있습니다만 30% 정도, 3, 40% 정도 되는 이 이야기 뭐냐 하면 30%는 해줬는데 70%는 못 해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사각지대라기보다는 숭숭숭 오히려 빠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요 조금 더 표를 더 크게 했는데 이 뭐 20년 동안 한 것들이 서울시만 29만 가구, 30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지원 완료한 건 17%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의 뭐 계속해서 또 계속해서 또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일단 우리 과거의 또는 그 세계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은 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켜야 됩니다. 글쎄, 위기 가구를 특정해서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서구에서 지난번에 좀 다뤄졌을지 모르겠는데, 구제와 이 네네네. 돌봄, 사회복지제도, 이거는 사실은 이제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그리스 고전 문화, 로마 문화에서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제가 연구한 것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네네. 시민들에게 도움은 있어도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한다. 네네. 또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뭐 뭘 지어주거나 이렇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이런 희사를 하는데, 네. 그것이 가난한 자를 위한 그런 구제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도 이미 이제 가난한 빈자의 명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 구제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중세라도 이제 계속 좀 여러 가지 이제 구제 사업이 있었고,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그거를 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부가 그런 일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네. 특별히 이제 뭐 수도사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벌식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 그런 것은 이제 말고, 또 거지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통제를 하고 하면서 이제 근대적인 사회복지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교회에서는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어떤 구제랄까, 도움이랄까, 돌봄, 이런 것들을 일차적인 원리로 생각하고, 네네. 교회 안에 이렇게 아는 하여튼 뭐 이제 국가교회는 전체가 이렇게 지역 전체가 다 관할 대상이 되는데, 네. 하여튼 뭐 실질적으로는 그런 모든 이런 위기 가구를 다 돌봤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니까. 하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왔다, 이렇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이게 이제 어 소위 지금 이제 나타난 오늘 예를 들면 살펴본 부분은 이제 고독사 이걸 보면 일단 이제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고 혼자 살면서 뭐 경제적 위기 내지는 사회적 고립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고아 과부의 연속선상,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이삭 죽기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은데 요게 유대 사회로는 어쨌든 하여튼 이제 그 이어져 이제 왔던 그 부분이고요. 근데 오히려 다른 전통에서는 크게 좀 또 흔하지는 않았던 영역인 모양이네요. 이제 우리가 뭐 서양 사회에서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 네.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그런 데서는 이런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네. 저희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저희가 농경사회에서는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 농경사회는 뭐 만석군이 어쩌고 하지만 이 빈부의 격차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경제 뭐 또 산업화 뭐 좀 자본주의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훨씬 이것이 이제 커졌다. 그리고 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뭐 도태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복지라는 영역으로 이제 좀 돌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나
여전히 많이 미흡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도 뭐 서구 사회에서도 산업화 과정이 뭐 1800년 이후니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그런 것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랄까 뭐 이제 네네. 도시 빈민이랄까 그런 특수 사역들이 좀 생겨나고 그런 네. 것이 있었죠. 근데 네.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의 교회랑 서구 교회를 보면 서구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교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모든 시민이 그 교회에 소속돼 있고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교인이죠. 그 사람들이 명목상이라든 다 세례를 받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에 대해서 국가도 이런 국가가 영향이 미치는 못하는 부분을 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런 일을 감당한 건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교회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부파주의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회가 자발적인 모임으로 세워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전체를 책임진다. 네네. 그리고 내가 지역에 있는 지역 전체의 위기 각오를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 네네. 그런 게 이제 의식은 가질 수 있지만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가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를 이제 교회가 어떻게 뭐 뚫고 들어가야 되는지 네네. 아니면 그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뭐 교회나 뭐 종교단체가 이제 복지 기관을 운영하잖아요. 그 정도 이제 하는 데가 있고 네. 하여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네. 현대 이야기 잠깐 들어가기 전에 그 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뮤지컬 뭐 레미제라블 뭐 물론 이제 소설이 먼저 나왔고 하지만 그런데 보면 장발장이 뭐 성당에 가서 은촛대 훔치다가 막 나오고 뭐 이렇게 뭐 봐주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또 그 이후에 장발장이 또 일종의 뭐 빈민촌 같은 데 가서 뭐 또 여성들 돌봐주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그냥 머릿속에 잠깐 이렇게 좀 스치는데요. 이게 뭐 조직적이든 아니면 뭐 개인의 어떤 그 어떤 선행에 기반을 했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어쨌든 있어 왔던 것 같은데 특히 코로나 시기에 뭐 루트나 칼뱅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염병이 패스트가 돌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피난 가지 않고 교회에 오히려 뭐 그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러니까 돌보면서 좋은 영향을 줬고 근데 그 돌보는 과정에서 일종의 자연 면역이 형성이 되어서 뭐 교회에 굉장히 또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기록들도 이제 본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이 뭐 코로나와 이 빈곤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위기에 겹쳐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이 그 장면들이 더 떠오르기는 합니다. 이광락님, 근데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꼭 돈만 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고독사라는 거는 이게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 돌보지 않는, 뭐, 이렇게, 이제 관련해서 이런 정말, 영역들은, 네, 하고 예,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하십시오, 예. 아니, 전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그때 탈북민 그 네네네. 모녀가, 아니, 엄마와 이제 아들이 굶어 죽었던 사건, 그때도 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책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네, 기사를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네. 네? 돌아보지 않았고, 챙겨주지 않았다. 네. 이 고독사라는 게 결국에는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없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아까 뭐 소모 교수님이 이제 사회복지사의 뭐 역할을 우리 어떻게 뭐 네네. 이렇게 할 것인가 잠깐 언급했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사랑나눔 상품권 오늘도 아침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네네네. 이제 동사무소 왜 안 나눠주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나눠주시겠다 해서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아니 예. 왜 이 지역이 뭐 이쪽에 사느냐 뭐 사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하여튼 이 그때 가서 물어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네.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몇 명이나 몇 가구나 됩니까 물어보니까 400가구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돈 잡아서
네, 근데 거기에 동사무소에 실제로 관리하시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되느냐? 네, 별로 없어요. 네, 연락처 보니까 뭐 과장 한 명 있고 복지 1, 2팀 나눠서 그 하는 일도 너무 다양하더라고. 맞습니다. 예. 그냥 바빠서 못 나눠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부랴부랴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너무 사람이 많고 그때도 제가 가서 네, 얘기했지만 교회가 좀 도울 일 있으면 얘기해라. 네, 우리는 인력 자원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은 봉사 인력 기타 등등을 하면 교회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자원도 좋은 자원도 많고 사람도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셀 교회가 있잖아요. 구역이 있고 그래서 셀장들이 구역장들이 이제 셀원들 관리하고 결국 그 다 이웃들이거든요. 네, 좀 그 주변에 이런 어려운 가정들 옆에 사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좀 그런 사람들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도와주는 거. 이게 근데 결국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이 혼자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연락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가족들도 네, 연락이 안 되고 네, 친구도 없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들의 이제 좀 친구가 되어주고, 그 정신적인 그런 약함 이런 것들 음, 우리가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또 도와주고 그런 건데 네. 요새는 또 예,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우리 교회도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한다? 네, 예, 청년들이 요새는 청년 자살률이 많이 높아서 유튜브 한번 보시면은 음, 관련돼서 이렇게 기획조사 다큐멘터리 한 것도 있어요. 네, 노인 고독사 말고도 청년 고독사 요새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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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예, 그렇게 자립해서 나와서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뭐 예, 경제적인 자립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 하여튼 저는 교회의 책임 크다. 예, 우리가 네. 주변에 못 보고 있고 전도에서 교회 불리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주관은 이렇게 모르게 관심이 없지 않나. 뭐 아까 네. 그런 약간 제가 행정력의 힘을 좀 빌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그 면접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일단 이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공무원이 그 정부 예산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주변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연결해 준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뭐 교회가 제일 많기는 한데 그건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도와준다는 사람이 이제 적다라는 거죠. 교회가 가장 많기는 한데 전체 교회 수를 치면 그렇게 또 많은 것은 아니고 또 지금 어떤 이런 부분을 하는 데서 협력 관계가 교회와 정부의 어떤 협력 관계가 굉장히 서로 이 신뢰보다는 불신에 가까운 상황이어서 뭔가 공무원들은 교회가 나서면 또 이거 뭐 선교하려고 오지 않느냐 또 그러면 이제 컴플레인 들어온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크고 또 교회 구호를 깔고 입장은 가야죠. 교회 입장은 이걸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걸 한번 이 해보겠다 뭐 이런 재직회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 부서도 뭐 없는 교회들이 많고 이게 이제 연결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요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나는 시작을 했고 하나는 또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은 제목을 종교단체로 갑니다. 이 개신교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단지 명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워낙 이 지금 그 신뢰와 이 그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한 저항이 강해서 그게 참 늘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인데요. 교수님 마무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신익교회 다니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번에 특별히 그 지역사회 이번 해가 지역사회 지역 봉사를 위한 해예요. 그래서 네. 한번 이제 임성훈 우리 교수님이 한번 그 신익교회를 한번 모델 그 같이 연결이 돼서 지금 제가 저기 예.
위기 가구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관심이 가지고 네네네. 이 또 그 구청과도 굉장히 관계가 좋거든요. 거기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있고 교회가 또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떤 방침이 세워지면 네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사회복지적으로 얘기하면 자원봉사 영역이잖아요. 네. 자원봉사 그 자원을 이제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나 자원봉사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네. 어차피 이제 정부나 구청은 전적을 다 책임지도록 돼 있고, 네. 교회는 이제 그 하여튼 전체를 다 커버하기는 어렵더라도 여러 교회가 합쳐서 네네. 구청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네네. 이제 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랑을 할 때는 이제 아까 이광락 우리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선교라든가 개종이랄까 이런 네.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런 부담, 우리도 그런 부담을 좀 떨쳐버리고, 네, 그냥 사랑을 위해서 그냥 네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위기 가구라는 주제로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다뤘던 그 어떤 주제보다 조금 긴박감 내지는 뭐 위기감 내지는 또 필요성 뭐 이런 부분에서 조금 큰 주제들인 것 같고요. 뭐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시작만 하더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특히 이제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일수록 더 이제 이런 분들이 지내기가 좀 힘든 이제 그런 영역들도 있는데, 조금 더 한번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도 새해, 좋은 일들 많으시고, 그러시기를 또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